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시니어 생활 안전 및 사기 예방 토크쇼.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특히 그 시니어분들의 생활 안전, 그리고 점점 지능화되는 사기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 담긴 내용들이 비단 시니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 같아요. 네, 토크쇼 형식이긴 한데 저희는 여기서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대본이 진짜 말하려는 사기의 어떤 본질,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 이런 숨은 맥락까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기 수법의 핵심이 이거구나 좀 꿰뚫어보고 또 실질적인 방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정말 요즘 사기 수법이 너무 교묘해져서 현실적인 조언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냥 뭐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지침들이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사기범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허점을 노리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내놔라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대본에서 파악한 그 사기범들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이걸 먼저 공략한다고 봐야겠죠. 정확히 보셨어요. 네. 대본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사기범들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불안감 조성, 그리고 신뢰 악용 이 두 가지입니다. 전화든 문자든 갑자기 연락해서 계좌가 위험해요. 정부 지원금 마감 임박했어요. 아니면 뭐 자녀분이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요. 엄청 불안하게 만들죠. 이렇게 심리력으로 막 몰아붙이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급하게 정신없게 만들어서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군요.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누구라도 당황하겠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 당황하는 순간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요. 뭐 검찰이다, 경찰이다, 금융감독원, 은행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들, 심지어 가족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네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름이나 또 가족 문제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하면서도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이 대본은 바로 이 두 가지, 불안감 조성과 신뢰 악용, 이게 사기의 시작점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심리적인 공격에 맞서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어 원칙은 뭘까요? 대본에서는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있나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멈춤, 그리고 직접 확인. 대본에서는 어떤 연락이든 특히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무조건 일단 멈추라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막 재촉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전화를 받았다면 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낸 게 최선이고요. 문자를 받았다면 당연히 답장하거나 뭐 링크 누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멈춤. 이게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특히 그럴듯한 기관을 사칭하면 더 그럴 것 같고. 그럼 직접 확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대본에서 절대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나 링크 통해서 확인하지 말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함정이니까. 네, 그건 그냥 사기범이 파놓은 덫이죠. 대신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적인 경로, 그걸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관련 연락이다. 그러면 내 카드 뒷면이나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대표 번호 있잖아요. 거기로 내가 직접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공공기관 사칭인 것 같다. 그러면 뭐 110 정보민원 안내 콜센터나 아니면 그 기관의 공식 번호로 문의를 해야 하고요. 경찰 112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본에서는 가족이나 지인한테 먼저 상황을 알리고 같이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주원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내가 아는 번호로 내가 직접 건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넘어서 좀 기술적인 측면의 사기 수법들, 예방책, 이것도 대본이 다루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 다들 쓰시니까 새로운 위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위 스미싱이라고 부르는 거요. 문자 메시지 사기.
이게 대표적인데요. 택배 배송 조회한다, 건강검진 안내한다, 모바일 청첩장이다 이런 걸로 위장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악성 인터넷 주소, 그 URL이나 QR코드를 슬쩍 넣어놓는 방식이죠. 대본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QR코드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링크를 그냥 무심코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광고 사이트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니요. 훨씬 위험합니다. 이런 링크는 보통 되게 그럴듯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서 사용자가 확인 버튼 같은 거 누르거나 정보 입력하거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앱, 그러니까 나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 이 악성 앱이 깔리면 내 전화번호부, 문자 메시지, 사진 이런 개인정보 빼돌리는 건 물론이고요. 은행 앱 접속 정보나 비밀번호까지 훔쳐가서 바로 돈 빼가는 거죠. 심지어 내 폰을 원격으로 조종하기도 하고요.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럼 이런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링크 안 누르는 거 말고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대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 설정을 좀 강화하는 겁니다. 운영체제, OS라고 하죠. 그거랑 백신 앱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이 기능은 반드시 꺼두라고 합니다. 비활성화. 네네. 둘째는 금융 관련 앱이나 중요한 앱들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로 문자 메시지에 온 링크 통해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하지 말고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같은 공식 앱마켓, 거기를 통해서 직접 검색해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도 이 원칙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해요. 결국 앱 설치 경로를 공식적인 곳으로 딱 제한하는 거. 그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기본적인 보안 수칙 강조도 있었죠. 비밀번호 관리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기본이라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이라서 제일 중요합니다. 대본에서도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이런 거 절대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지 말라고 강조하고요. 설령 가족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똑같은 비밀번호 쓰는 거 이거는 진짜 해커인데 문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피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습관 이것도 좋다고 하고요. 비밀번호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본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었나요? 네, 가능하면 좀 더 강력한 보안 수단을 쓰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할 때는 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으로 추가 인증하는 2단계 인증,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아, OTP나 2단계 인증? 네, 이런 추가적인 보안 장치들이 혹시 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최종적인 피해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을 들어보니까 사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들을 딱 제시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막연히 조심하자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5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하고 있죠.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확인 그리고 정보 보호 이 2가지 큰 원칙으로 모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뭐였죠? 첫째는 역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다시 확인하기.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일단 멈춤과 직접 확인. 이럴 거 그냥 생활화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바로 반응하지 않고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둘째, 금융 관련 서류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파쇄하기. 영수증이나 고지서, 명세서 같은 거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담긴 서류들 그냥 버리면 정보 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잘게 찢거나 세단기 이용해서 안전하게 버리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어떤 건가요? 셋째는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하기.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응모 같은 거 할 때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함부로 주지 않는 거죠. 정보는 적게 노출할수록 안전하니까요.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넷째, 가족이나 지인들과 피해 사례 및 의심 경험 공유하기.
내가 겪었던 좀 아슬아슬했던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은 사기 사례 같은 걸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서로 경각심을 높이는 거예요. 나 이런 전화 받았는데 좀 이상하더라. 요즘 이런 문자 조심해야 한대. 뭐 이런 대화들이요. 이게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요? 5째는 최신 사기 수법 정보 꾸준히 확인하기. 이 사기 수법이라는 게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최신 정보들, 이걸 주기적으로 좀 확인하고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진짜 뭐 특별하거나 어려운 행동들은 아니네요. 그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큰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된다. 이 메시지가 딱 와닿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본에서는 특히 시니어분들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녀분들이나 뭐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친구들한테 터놓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 이게 안전을 훨씬 높여준다고 강조해요. 모르는 걸 묻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자체가 아주 훌륭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혼자 막 끙끙 앓다 보면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쉽고요. 그쵸? 대본에 실제 사기 사례도 언급됐었죠. 보험사 직원 사칭해서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됐으니까 차액을 특정 계좌로 다시 보내라. 이렇게 속인 경우요. 와, 이거 진짜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단 멈춤, 그리고 직접 확인, 이게 더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사례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행동이 뭐였을까요? 확인한 거. 바로 그거죠. 전화를 일단 끊고 그 해당 보험사의 공식 콜센터 번호, 거기로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만약에 사기범이 막 재촉한다고 당황해서 바로 송금했다. 그럼 큰 피해를 입었겠죠. 결국 평소에 이런 대처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의심스러울 때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느냐. 이게 관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이 토크쇼 대본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사기범들은 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뢰를 악용한다. 이런 심리적 전략을 쓴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일단 멈추고 내가 아는 공식 경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기술적인 방어죠. 출처불명의 URL 링크나 QR코드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앱은 반드시 공식 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하기.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나 OTP, 2단계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게 온라인 금융 사기를 막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바로 일상 속 예방 습관의 실천이군요. 의심 연락 확인하기, 금융서류 파쇄하기, 개인정보 보호하기, 사례 공유하기, 최신 정보 습득하기,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특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확인하는 문화,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처럼 결국은 알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 친구, 이웃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시니어 생활 안전 및 사기 예방 토크쇼 대본은 결국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기에 맞서서 우리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라는 점, 이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본에서 강조된 최신 정보 확인 습관 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나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실천해볼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정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요즘 유행하는 스미싱 문자 유형 같은 거 직접 한번 검색해서 이미지랑 같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본다거나, 아, 좋네요. 혹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요즘 이런 문자가 유행이라는데 혹시 비슷한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주변과 나누는 능동적인 작은 실천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능동적인 정보 탐색과 공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함께 탐색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